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은 코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코인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시총이 큰 자산들은 계속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결국에는 큰 명제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 달러 체제의 균열이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과 금이 지금 양대 산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통화 실험 속에 살고 있고요.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례 없는 양적 완화 QE를 통해서 달러를 무한정 찍어냈고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유지해왔는데 그 결과 주식이나 부동산, 원자재, 채권 등 모든 자산이 폭등했고 코인이라는 존재는 2009년에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는가 싶다가도 변동성이 너무 큰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다지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지금은 확실히 많은 기관들의 자금도 들어오면서 초위험 자산에서 그냥 위험 자산 정도로 바뀐 것 같습니다. 개별주에 투자하느니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낫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렇게 모든 자산 가격이 통화량 증가에 따라 부풀려졌습니다. 그렇게 달러 가치는 점점 희석되고 있고 세계는 서서히 달러 시스템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화 말고 달러를 계속 모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화폐 중 가장 탑티어에 있는 달러가 그나마 늦게 전 세계 화폐 중에 가장 늦게 망가질 거라는 생각이고 달러를 바꿔놓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걸로 다시 달러 자산을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게 핵심인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주식이나 원자재, 금, 은, 채권, 비트코인 등이 있고요.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화폐 가치 하락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이 앞으로 더 많은 돈들이 이쪽으로 몰려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각국의 중앙은행의 터치가 없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그 희소성이 가치라고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2009년에 이제 사토시 나가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만든 세계 최초의 탈중앙 디지털 화폐이죠. 그 핵심은 단 하나 누구도 임의로 발행량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고 총 발행량이 2100만 개 정도로 고정되어 있고 4년마다 보상 반감기를 통해 공급량이 감소하고 중앙은행이나 정부나 특정 기업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신뢰를 중앙에 두지 않고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둔 자산이라는 건데 이게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금융 철학의 혁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정부들은 돈을 찍어내지만 경기 침체 때마다 항상 엄청난 돈을 찍어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자본시장 메커니즘으로 지속적인 유동성 부양을 시도하고요. 그러나 결국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현금 가치는 줄고 사람들이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을 찾게 되는데 과거에는 그 역할을 금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역할을 같이 하면서 금의 시가총액이 25에서 30조 달러라고 하면은 현재 비트코인은 지금 2.3조 달러 정도로 앞으로 10조에서 20조 달러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12만 불 정도가 적어도 5, 60만 불까지는 올라간다는 이야기로 지금 가격에서는 5배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이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채굴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또 분산되어 있고 정부가 이것을 압류하거나 조작하기가 어렵습니다. 20년부터 25년까지의 데이터만 봐도 미국의 M2 통화량은 40% 이상 늘었지만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즉 법정화폐는 희석되고 비트코인은 희소해지는 구조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때 사기로 불리던 비트코인은 이제 월가의 주요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고 미국의 이제 퇴직연금에서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이제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에 있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뱅가드 같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받아서 운용 중이고요. 나스닥이나 골드만삭스 등도 디지털 자산 거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테슬라나 스퀘어 같은 기업들은 회사 자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투기가 아니라 세계 금융기관들이 달러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런 글로벌 기관들의 적극적인 코인 편입에 같이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일단은 비트코인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고요. 미국 달러가 정책과 금리에 따라 흔들리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중앙의 개입이 불가능한 자산이죠. 즉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건 자신의 자산 주권을 중앙 정부로부터 되찾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는 아르헨티나 통화 붕괴나 터키의 리라 폭락 같은 사례에서 국민들이 자국 화폐를 버리고 비트코인으로 이동한 건 그 자체가 자산의 자유 선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톰리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으로 따라잡을 거라는 발언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있고 디파이 생태계와 연계성을 둘 수 있는데
이더리움은 현재 스테이블 코인 기반 자산 가운데서 상당 부분이 운용되고 있는 네트워크이고요. 톱니가 이더리움이나 스테이블 코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향후 수요 증가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 거래되는 스테이블 코인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 수요가 커진다는 전망이 그의 분석의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이더리움 사용이 증가하고 수수료를 먹는 입장에서 생태계 가치가 증가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몇백조 달러대로 성장할 경우에 그 기반인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톱니가 미국 및 세계 각국의 규제 흐름이 암호화폐나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인프라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는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 같은 규제의 명확화를 위한 움직임이 이더리움 중심 생태계에 긍정적일 거라고 해석합니다. 규제 불확실성이 줄면은 기관 자금이 더 편하게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가 그의 입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월가가 구축한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이 될 거라는 발언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낮은 가동 시간과 안정성과 네트워크 신뢰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됩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나 디파이라고 불리는 탈중앙 금융과 NFT, DAO 등 다양한 응용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화폐 이상의 플랫폼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톱니는 이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또한 이제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2.0에서 이제 POW나 POS로 전환되고 확장성 솔루션 등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미래 가치를 뒷받침할 요소라고 보고 있고, 최근 공개된 사례를 보면은 일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산을 보유할 때 이더리움을 재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기업 재무 전략의 전환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향후에 더 많은 기업들이 따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톱니가 관여한 기업들 중에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라는 이더리움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거나 스테이킹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회사인데, 톱니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더 큰 상세를 보인다면 이더리움은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자주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특정 큰 시가총액 수준을 달성하면 이더리움도 그 상승 흐름에 참여할 것이라는 논리죠. 또한 이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잠재력을 비트코인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보기도 하면서 특정 가격 목표를 이제 만불보다 더 높게 언급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최근 트럼프의 규제 완화를 보면 제도화 흐름 및 규제 명확성 확대 기대가 생태계 확장성과 기술적 진화 가능성과 기관 자금 및 기업 재무 전략의 변화,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 흐름과의 동반 상승을 기대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경제의 뇌에 가깝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을 좀 더 설명하자면 이더리움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그 스마트 계약이란 코드로 자동 실행되는 계약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기술 덕분에 디파이와 NFT나 DAO, 블록체인 게임 등에서 모두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한다는 거죠. 즉 이더리움은 웹 3.0 경제의 기반입니다. 예전에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신용카드에서 돈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돈이 움직이면서 그 수수료를 이더리움이 가져가는 거죠. 다시 앞으로 정리해서 본질적인 코인 시장의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미국의 연방부채 폭증을 들 수 있는데 25년 기준 37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 수치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미 120%를 넘어선 겁니다. 이게 돌려막기가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이 돼버린 것이고요. 결국 미국은 계속 돈을 찍어야 되고 그럴수록 달러의 구매력은 하락합니다. 즉 법정 화폐는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내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도 좋게 보지만 금의 한계를 좀 살펴보면 금은 여전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긴 하지만 이동이 어렵고 분할 거래가 불편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24시간 글로벌 거래 가능 단위 분할이 가능하고 보안성이 투명하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이 하드웨어라면 비트코인은 소프트웨어 자산입니다. 두 개를 같이 모아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사실 알트코인 말고 비트코인 보유자의 70% 이상은 최근에 1년 이상 코인을 이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투기 대상이 아니라 장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된다는 거죠. 이더리움 역시 스테이킹을 통해서 3에서 5%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장기 보유 요인이 강력합니다. 지금 세상의 돈의 형태가 바뀌는 전환기에 있고요. 과거 20세기의 부의 축적이 부동산과 주식이었다면 21세기의 부는 디지털 자산에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의 기축통화이고 개인의 금융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모아가시는 분들도 저 채널에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같이
성투하시고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